네, 부천시 앞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부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 복지부 장관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내일이 네네. 수능일이고 지금 의료 대란도 의료 대란이지만 의학 교육이 붕괴된 지도 지금 한 9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정시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의미 있는 어떤 정수 조정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부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2025년 아마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교육부가 강조했지만 지금 뭐 정말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수험생들은 그 기존에 1,509명 정원된 그 숫자의 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원을 해서 수능 시험도 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그런 그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그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2006년 6학년도 정원은 지금 상당히 열린 자세로 지금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공수표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 네. 공수표다 이런 뜻이네요. 공수표가 아니고 워낙부터 정부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5학년도는 얘기하겠습니다. 25학년 네. 이제 지난 10월 6일 날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5년도에 시작에 맞춰서 복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2.8%에서 한 3.4% 대책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뭐 수시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뭐 미미한 숫자입니다.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내년 1월에는 복귀할 것으로는 확신을 합니까? 내년에 복귀는 뭐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의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 단위별로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학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학년을 이렇게 통으로 이제 쉬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기만을 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하여튼 부총님께서 이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의대생들이 커리어 타격 때문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커리어 때문이 아니고 의료 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40개 의대 37개 의대에서 지금 1,059명이 지금 군대 입대를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고요. 전년 대비 한 6.5배 정도 되는데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면 지금 부총님 말씀처럼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7,500명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네, 학교마다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교수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학이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교수 수가 한 692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정부는 지금 국립의대에 지금 1,000명 증원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의 의견은 한 2,36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적정하게 추산이 된 겁니까? 이게 과학적이거나 뭐 객관적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뭐 법정 기준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원 1인당 학생 수 1.5명인데요. 현재도 사실은 법정 기준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교육이 걱정스러운데요. 우선은 그러면 이게 이제 1,0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교수를 그렇게 충원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지금 10,000명을 만약 지금 정부 계획대로 10,000명을 배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년 후에는 배출을 안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죠? 이 지금 이제 의대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병원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기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마도 이제 그 의대 교수로 이렇게 임명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고용상에 좀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수로 이제 이렇게 정원이 확보가 되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교수와 이제 병원에서의 진료를 겸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고 병원의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5년 동안 1,000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이제 3,6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네네. 지금 그 총리님 말씀처럼 이제 기금 교수를 지금 전임 교수로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인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임상 교수라든지 예, 임상 교수나 기금 교수를 다시 또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개원의들한테 이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 역할을 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실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연구 논문이나 이런 실적이 없는데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의학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데 부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워낙 뭐 의료 분야도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융합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현장에서의 그런 그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는 논문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래저래 하여튼 네, 네. 예,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의학 교육의 질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그건 뭐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지방 대학교 교수들이 다 이제 사직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지방의 그 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사직을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초의학 교수뿐만 아니고 교수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우려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지금 이제 올해 의대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266명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그 다음 해 정도는 군의관이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 어떤 군의관은 어떤 군의 전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전력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의무사관으로 지정된 군의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당분간 말고 이제 의대생들이 지금 배출이 안 되면 다음에 군의관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군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학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의평원과 관련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뭐 병원이 뭐 중요한 질관리 기관이고요. 네.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걸로는 주요 변화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은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좀 절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최소한의 그런 좀 정부가 질 관리를 위해서 또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천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1998년도에 우리가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만들었고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을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해본 모델 중에 아주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116억에서 2024년 70억으로 줄어들더니 내년도에는 29억으로 이렇게 대폭
75%나 삭감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정부가 제가 좀 조사한 걸로 보면 총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3,985억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것만 해도 1,463억인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애써서 키워오고 정말로 우리 웹툰 산업과 만화 산업을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왔는데 이걸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자르면 이거 어떡합니까? 아마 예년 거는 이제 제가 없었을 때니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뭐 저희 컨텐츠 산업 전체가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특히 이 만화, 웹툰, 웹소설 이쪽은 조금 대표 상품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문체부 조직 자체도 해외문화 홍보원도 본부 조직으로 들어와서 국제실로 다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대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약간의 구조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진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하고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잘 협의해서 지역에 지금 다 그런 그 센터나 진흥원을 갖고 있어서요. 고루고루 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모여서 저희들이 중심에서 대표 상품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한 것은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천억 가깝게 예산을 투자해서 25년 넘게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해온 그런 조직과 그 기관을 무시하고 기껏 콘진원에 있는 팀이라고 구성하는 9명이 전부인 그런 국가기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그 우려는 그 시기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차 파동 이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문학의 어떤 블랙리스트나 또는 문화예술계 길들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그런 행태가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장관께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좀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천 경우에는 그동안에 해온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뭐 콘진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체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올해 그래서 그 어워드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좀 만진원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뭐 어워드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시범이었기 때문에요. 네, 네. 어찌됐든 이렇게 국가와 또 지방정부에 애써서 키워온 기관들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총리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오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지적이 네네. 있었는데 뭐 중복되는 지적은 좀 제외하고요. 어쨌든 네네.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47.5%를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럽고 왜 이렇게 됐나 고민스러웠던 게 24년도에 일몰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별도로 크게 논의한 흔적이 보이질 않고 그렇고 교육당국 자체 내에서도 이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좀 안 보이고 그런데 일단 마치 이게 24년 말 일몰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앞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지난 정부부터 이제 이번 정부가 이렇게까지 사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당연히 이제 일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일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결국은 네네. 뭐 정부가 지금 뭐 늘봄 학교도 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만들겠다, 네네. 고교 학점제도 하겠다, 유보 통합도 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다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조가 내년에 이제 증가하는데 새로운 수요들 말씀하신 이제 그 몇 가지 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에 안 되기 10.4조, 그다음에 이번에 4.3조.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세수가 3.4조 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은 불용 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 뭐 불행 처리라는 거야 워낙 그 이제 뭐 예측 못한 상황에서 되는 거니까 일단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3.4조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업 수요가 한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교무상 교육이 그 지방 교부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불용되는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내진 설계랄지 또 뭐 성면 제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고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 불용되는 것을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게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도 보니까 1995년 통계 작성 이래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꺾이기 시작해서 제일 긴 기간 동안 지금 감소하고 있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도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91만 명이 폐업을 했고 대출자도 보니까 335만 명 그렇게 늘어났고 대출 규모도 1112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중 채무 개인업자 사업자도 51%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 대출도 1,767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KDID가 이제 2024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0.3% 정도 낮춘 2.2%로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 이유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모든 지표가 이렇게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 진작을 통해서 이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화폐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행자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예산 반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하성의 경우가 우리 지방 정부 중에서도 이제 지역 총생산과 출생률도 전국 1위고 고용률도 1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지방 정부 중에서는 잘 사는 그런 하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5천억 규모의 어떤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 현장에서는 이것이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화폐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뭐 지역 화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것에 국비를 지원할 거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는 지역 사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이제 초기 단계, 정착 단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단계에서 국비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네. 제 본의원 생각에는 마치 이게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제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국가보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는데 지금 그 보훈 가족들에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방 행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시스템이 통합 보훈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 통합 시스템 중에 세월 행정 시스템하고 행복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또 보훈지방청의 그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네.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가 계속 요구하고 실제로 권익위가 그런 그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더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